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 맡고 있는 민재성 세무사입니다. 올해 그 세법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뭐 평년하고 작년하고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뭐 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문제 그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 그리고 그 지방세 기본법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문제가 조금 예상 외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뭐 일반적으로 평소에 나오는 그런 뭐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된 문제 65번 그 B형의 65번 문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칠판에 보시면 자, 65번 문제는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65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에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기억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제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래서 니은은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자, 디귿에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서 재산 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혼에 의해서 재산 분할이죠.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은 유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에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도 요거도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미음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건물의 건설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건설업자. 그래서 이 건설업자는 요거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따라서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거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여기 기억하고, 그리고 디귿하고, 그리고 미음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미음에서 이제 2번에, 그죠? 기억, 디귿, 미음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번 보겠습니다. 자, 6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66번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전반적인 문제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작년 연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연말까지는 이제 1세대 2주택이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를 했는데, 올해부터 2012년부터는 2주택이나 3주택인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여기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이죠. 겸용주택. 그래서 이제 겸용주택 내용인데,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이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정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쓴다. 그래서 이제 매형과 증여자와 수정자의 관계가 이제 매형과 처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3번은 일반적인 특수관계일 뿐이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부분은 유상 이전이 되죠. 3번도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발생하는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4번이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금 통산은 같은 연도에 다른 같은 소득금에 관해서 통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2월 공제라는 이런 규정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결손금 통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2월 공제 규정은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자 5번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자, 67번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한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번 문제는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세법이란 이제 교재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중에서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세법 그 교재 중에서 75페이지에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번 문제인데 자,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사촌형인 을에게 양도한다라고 가정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죠. 특수관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에 을이 이를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하는데 여기에 6년이란 요게 잘못 그죠? 6년. 그래서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1번처럼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려면 이 특례의 적용 기준은 6년이 아니고 이거는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그래서 이제 갑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나서 증여받은 수정자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5년 이내에 적용되기 때문에 6년이라는 요 규정이 요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67번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보기 보시면 4번에 자,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8억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가양도라는 요 기준에 해당이 되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에 돼야 되죠. 그죠? 3억 또는 5%.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 차익이 요거 이상 나야 됩니다. 따라서 3억은 해당하지 않지만 5% 이상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은 저가양도에 해당되죠. 저가양도에 해당되면 그러면 양도가액은 시가로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가 8억이니까 양도가액 8억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5번은 해당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에는 미등기에는 세율이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7번 문제는 1번 그죠? 1번 요 내용이 1번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68번 문제는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법 그 책의 78페이지에 설명이 있는 부분이죠. 자, 68번에 국내에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그리고 국외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12년 중에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국내 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8번은 이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런 뭐 종합적인 문제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오시면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국내 주택, 여기 이제 1세대 1주택 문제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그 비과세 요건이 국내에 1주택입니다. 국내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죠. 2년 이상 보유. 따라서 지금 68번 문제는 국내에서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1세대 1주택으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자, 2번에 보시면 갑이 국외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그래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과세 여부는 5년 이상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5년 이상 거주자일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68번에 1번 설명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 보시면 3번에 자,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국외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 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국외 주택 양도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방법.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고 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내용이죠. 자, 5번에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도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기본 공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65번은 1번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9번 문제입니다. 자, 69번 문제는 앞에 66번 문제에서 이제 부담부 정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69번에 거주자 갑이 2012년 중에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정리하고 그리고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부담보 정리에서 취득가액의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이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천만 원인데 요거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금액, 즉 감정가액이 5천만 원, 5억. 그래서 요게 시가에 해당되겠죠. 시가에. 자, 그리고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에서 차입금 1억. 요게 이제 채무입니다. 채무. 그래서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양도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토지의 가액이 자, 토지의 가액이 양도 당시에는 5억입니다. 5억. 그런데 요 5억 중에서
5억 중에서 이제 채무 부분이죠. 그래서 채무 부분, 요게 이제 양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여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채무 부분은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이제 증여 부분이 4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채무 부분이 20%가 되고 증여 부분이 8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 당시에는 8천만 원이죠. 그러면 8천만 원 중에서 이제 채무 양도 부분에 대한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게 20%니까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 따라서 이제 양도가액은 1억이 되고 취득가액은 1,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1,600만 원, 요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600만 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70번 문제입니다. 자, 70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0번 보시면, 자,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70번 문제는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세법에서 이제 48페이지에 재산세 과세 표준 설명이 있습니다. 자, 70번 문제는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가로 한다 하는데, 자,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이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인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축물은 70%고 그리고 주택은 60% 적용이 되죠. 그죠? 따라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개별 주택 가격의 60%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70번 문제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70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뭐 기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1번 가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요 문제도 우리 그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세법의 65페이지에 나오는 뭐 그 내용 그대로 거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70을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지역권, 동그라미 2번에 지상권. 그래서 이제 1번에 지역권, 지상권 요 두 가지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요 두 가지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자, 그리고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랬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4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요게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국외 소재 주택 임대도 역시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7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72번 보겠습니다. 자, 72번도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 그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세법 교재의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72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그래서 취득세 세율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 원식 취득 1000분의 28, 그죠? 2번에 상속으로 인한 농지 1000분의 23,
그리고 농지 외의 취득은 28. 그리고 4번에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소지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1000분의 30. 농지 외의 경우에는 1000분의 30이 아니고 1000분의 4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번은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3번 보겠습니다. 자, 73번 취득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문제인데 73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그라미 1번은 취득세는 원칙이 실질주의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의 원칙은 실질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죠. 자, 이번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함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은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인데 과점주주는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취득세의 납세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분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번은 여기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과세 내용이죠. 비과세. 그래서 73번에 3번 여기 비과세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법령이 정하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임시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임시건축물이 사치성 재산, 즉 고급 오락장처럼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거나 또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그렇게 되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5번에 건축법상의 대수선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래서 요것도 간주취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73번은 3번 설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4번 보겠습니다. 자, 74번은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세법 교재의 27페이지에 취득세 중과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73번 보시면 지방세법상의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축 또는 증축이죠. 신축, 증축하는 경우 핵심은 요거죠. 그죠?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중과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안에 5개가 있죠. 그죠? 기억에 병원의 병실. 그래서 병실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중과세 대상 아니고 골프장, 고급주택 요거는 이제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이죠. 그리고 리얼에는 법인의 본점입니다. 법인. 그래서 법인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과미력적 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골프장, 고급 주택, 그리고 법인의 본점 이렇게 세 가지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사치성세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과세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74번은 니언디거 리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4번 가겠습니다. 75번. 자, 75번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5번은 등록면허세 문제인데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세법의 39페이지에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오시면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데 1번 설명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상당히 예외적인 규정 중에 하나인데, 자,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면,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2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이다. 그래서 2번은 뭐 기본적인 개념이죠. 3번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의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설정의 경우는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자, 말소등기죠. 말소등기. 그래서 말소등기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또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죠. 그리고 5번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75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6번입니다. 자, 76번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문제이면서 동시에 또 재산세의 문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물어봤는데, 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토지와 주택. 근데 토지 중에서는 별도 합산과세, 종합 합산과세 이렇게 구분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별도 합산과세, 종합 합산과세 요거는 이제 재산세에서 별도 합산과세, 종합 합산과세에 해당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근데 요 주택은 별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76분에서 취득세 중과세형 별장 요거는 제외되는 거죠. 그죠? 자, 2번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한 농지. 그래서 2번은 농지입니다. 농지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리과세니까 제외. 자, 그리고 3번에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은 다 제외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래서 요거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종합합산과세죠. 뭐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종합합산과세니까 76번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번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7번에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77번도 재산세에서 세율 문제인데 뭐 기본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77번 문제도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세법 교재에서 48페이지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주택, 별장을 제외하고, 그죠? 별장을 제외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4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적용되죠. 2번이 잘못됐죠. 그죠? 2번에 보시면, 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1000분의 50이 아니고 별장은 1000분의 40이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자, 3번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3단계 누진세율. 그래서 이제 0.2%에서 0.5%까지 3단계의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자, 4번에 시장 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번은 세부담 상한이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은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에 세액을 한다. 그래서 4번, 5번 요 지문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8번 문제입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8번 문제가 올해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하는 요 내용들은 이제 그 조세 조세 불복에 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그래서 이의신청 90일입니다. 자, 이번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심판 청구 마찬가지고 자, 3번에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설명인데 4번 설명이 잘못됐죠. 4번에 자,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60일이 아니고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30일. 그래서 이제 여기 4번 요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산에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자, 5번에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8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9번 보겠습니다. 자, 79번도 취득세의 납세 의무인데 제2차 납세 의무까지 같이 이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79번도 조금 이제 의외성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뭐 취득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의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 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한 책임 사원 또는 법정의 과점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정의 과점주라는 것은 과점주주 중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에 한 명에서 이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그래서 이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비상장법인의 발행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점주주의 기준이 50% 초과입니다. 50% 초과. 그래서 과점주주의 기준이 50% 초과이기 때문에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럼 이거는 과점주주라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4번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 중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이제 그 자의 배우자까지 그리고 이제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79번은 과점주주에 대한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뭐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자, 거주자 갑은 2012년 2월 12일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2012년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가 사유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을의 취득은 2012년 2월 10일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의 납세 의무는 2012년 6월 1일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의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인 갑이 되겠죠. 자, 이번에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2번이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입니다.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보통 징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자, 3번에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형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 4번하고 5번 지문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자, 4번은 재산세의 납세 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그래서 이제 제척기간은 요거는 5년이죠. 5년.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에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이제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유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4번, 5번 두 개는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80번 문제는 2번에 납세 의무 확정 방식 요게 잘못 설명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이번에 2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됐던 그 내용 중에서 세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문제별로 해설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 이제 한두 문제 그 지방세 기본법에서 나왔던 문제 그게 이제 좀 의외성이 있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그 부담부 정리에 대한 계산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뭐 보통 평소에 나오는 그런 문제와 대부분 다 비슷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하면 뭐 한두 문제 정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23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세법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